반갑습니다. 형 오랜만입니다. 운동 전문가이자 건담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센터 준비랑 뭐 육아랑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못하다가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풀업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운동이라 가지고 강의도 많고 뭐 논란도 많고 그런 영상이라서 그냥 제가 뭐 새로운 거 알려드린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던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형 근데 오늘 풀업인데 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세요? 잠시만. 아하, 다 했다. 자, 끝. 네? 왜냐면 이 오버헤드 프레스의 움직임과 풀업의 움직임이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은 이거를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이라고 뭔가 규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맨손으로 할 때는. 저는 지도할 때도 이렇게 좀 운동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걸 많이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오버헤드 프레스도 효율적인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 체중심에 바벨을 위치시키고 가슴을 들고, 가슴 들게 되면 당연히 날개뼈는 안정적인 위치로 가게 되고 거기서 팔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럼 팔은 당연히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버헤드 프레스에서는 외전 내전 논란이 없는데 왜 풀업에서는 그런 게 있냐,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 저는 바벨로우 할 때도 좀 약간 보내긴 하지만, 바벨로우 할 때도 여기서 좋았을 때 이게 벤치프레스 자세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로우 자세랑 벤치프레스, OHP랑 F를 풀업을 같이 좀 묶어가지고 움직임을 바라보고 지도를 하니까 뭔가 솔루션도 개별적이지 않고 통합적이거든요. 하나가 문제가 돼서 해결을 하면 나머지 운동도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운동을 좀 움직임 위주로 바라보시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외전과 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굳이 논란이 될 요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왜냐면 가슴을 들어서 공률 환경을 작게 만들면 어깨는 그리 움직일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전의 움직임이 나와야지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 원숭이들이 등이 엄청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숭이들이 나무를 탈 때 보면 당연히 외전을 합니다. 이렇게 가며 당기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매달려 있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팔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올라갈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손 풀업을 해보면, 딱 잡고 해보면 몸은 살기 위해서 안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을 종합해 봤을 때 외전 움직임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왜 내전에 대해서 말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는 라인업 잡는 자세에서 팔이 내전 되다 보니 라인업 잡는 자세에서 광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기인을 한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광배의 기본 기능 중에서 내전, 외전, 내전, 뭐 척추 움직임이 있지만 내전, 외전, 내외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광배의 작용은 내외전이니 내전을 걸고 하자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이제 이론들이 섞이면서 막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광배랑 윗팔뼈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만 있다면은 당연히 광배의 작용에 의해서 당기게 되지만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건강한 움직임인 외전을 해야 된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패킹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패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후인 하강을 하고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 말하는데, 이게 당연히 패킹이 돼야 돼요. 패킹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논란이 생기냐면, 뭔가 동작을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지. 패킹을 하고 당겨라, 패킹을 풀고 팔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당연히 팩이라고 하면은 잠근다는 뜻인데, 팔은 견갑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잠궈버리면 움직임이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게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날개뼈를 내리면서 올린다는 이렇게 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내릴 때도 패킹을 한 채로 내리면 당연히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팔이? 그럼 이완이 안 되니까 운동 자체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고 뭐를 해라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임을 인지를 해야 되고, 패킹 동작과 팔을 내리는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가슴을 들고 마지막 지점에 패킹을 강하게 수축해야지
등 전체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육이 아닌. 그래서 마지막 수축 지점에서 패킹을 하고 이완 지점에서는 당연히 패킹이 풀려야지 이완할 수 있겠죠.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임을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킹 안 하고 풀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동작이 안 나오고. 이번에는 그럼 어느 정도 넓이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티칭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부학적 자세 있지 않습니까? 팔을 앞으로 내민 가슴 들고 이 정도 자세에서 너무 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쭉 그대로 올렸을 때 넓이 정도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넓이가 아닌가라 생각이 되고 그 정도 넓이를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조금 이동하면서 동작을 수행해 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넓이가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넓이를 많이 넓게 하거나 많이 좁게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넓게 하는 순간 이 어깨는 당연히 불안전한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가동 범위도 짧거든요. 그래서 넓게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케이블에서 원암으로 넓게 잡으시고 동작을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깨 가동성이 좋은 분들은 좁게 잡았을 때 이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요 내측 인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좁게 잡았을 경우에 풀업 자체만 봤을 때는 좀 스탠다드하게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보통 기본 오버그립이 있고 뭐 패러럴 그립이 언더 그립이 있는데 그 넓이가 같다는 가정하에 뭐 오버그립 패러럴 그립 정도의 차이는 이 외회전의 정도 차이라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저는 이 언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입이 커지면서 수축했을 때 등 안쪽까지 자극이 좀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안쪽이 더 많이 쓰이고 바깥쪽이 좀 많이 개입이 된다. 이 정도로 넓이랑 그립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풀업에 관련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건우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광배를 물어두고 약간 내전 걸리는 상태로 짧게 하는 풀업 그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기 체중이 완전 통제할 수 있는 고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전을 걸면 이게 솔직히 내전을 걸면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짧은 범위를 물어두고 한다면 그 또한 이제 고급자들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광배근은 이 팔에 붙어 있는데 광배의 개념만 봤을 때는 팔을 딱 잘랐을 때 결국은 이 팔과 이 움직임밖에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움직임밖에. 근데 물어두고 하게 되면은 결국 약간 위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나오겠죠. 깊이 못 내리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약간 측면과 위쪽 광배가 많이 타겟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인 스탠다드 방식으로 한다면 하부까지 다 먹는 전체적인 느낌의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 좀 복합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풀업은 당기는 거는 누구나 수축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육 자체는 이완 네거티브 동작에서 섬유가 많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수축할 때 이완할 때 최대한 많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하는 게 이제 또 근성장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데드행 자세 완전 매달린 자세에서 풀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데드행 자세에서는 이게 견갑의 처음 스타트 움직임과 팔뼈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들이 데드행 자세에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견갑의 움직임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스윙 능력 평가가 가능합니다. 짧은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부하 측면에서는 데드행 자세로 스윙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를 달고 해도 스윙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맨몸으로 10개 하는 사람이 10kg를 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80%, 한 7, 80, 9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게를 달고 하시면 이 체감 컨트롤하는 힘도 길러지면서 조금 더 파워풀한 당기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데드행 자세에서 조금 중급자들은 무게를 달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풀업 동작과 유사하게 랩풀다운 동작에서 보면 앞에 설명한 대로 스윙을 해도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얼굴을 타고 내려오듯이 쭉 수축을 해야 되는데 체간이 굽으면서 바가 앞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뒤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내가 패킹을 하려고 해도 견갑이 계속 거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반적으로 이게 영상 촬영을 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랩풀다운을 옆에서 하는 모습을 딱 촬영을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흉추의 공률 반경이 엄청 커서 이게 닫혀있는 경우, 두 번째는 요 견봉과 이 팔뼈머리가 일치하지 않는 전방 할주
결국은 흉추의 다침과 이 전방활주 이런 증상은 다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지 되지, 이런 걸 개선하지 않고 계속 광배 느낌만 잡아 뭐 가슴 들어 더 누워라고 하면 허리의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광배 느낌이 집중하라든지 더 누워서 당기라든지 이런 동작들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한 이런 동작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정도의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뭐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간접적으로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월 스쿼트입니다. 벽 스쿼트. 팔을 쭉 핀 상태로 벽에 붙어서 가슴을 들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잠시만. 이게 어디 채널입니까 이게? 제 채널 뺏긴 것 같은데. 이거 여기 건남포스 채널이에요. 제 채널 뺏긴 것 같은데. 벽 스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벽 스쿼트는 벽에 붙어서 팔을 쭉 펴고 핀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 흉추, 여기 흉추 부분에 이 정확한 그 흉추 가동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랩풀다운 할 때도 벽 스쿼트를 수행하고 하시면 가슴도 잘 열릴 뿐만 아니라 흉추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두 번째 동작은 캐틀벨을 들고 쭉 핀 상태로 견갑을 딱 누르는 상태로 그대로 버티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대로 물도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몸을 풀 때, 그럼 견갑대 주변 근육들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또 랩풀다운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랩풀다운에서 무게를 달고 팔을 핀 상태로 당기지 않고 팔은 펴고 날개뼈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카풀라 풀업을 해보시면 그 견갑의 하강 움직임에 관여되는 근육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깨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3가지 운동들을 추천드리고, 오늘 바로 해보시고 랩풀이나 풀업을 수행하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미는 동작에서도 이게 미는 동작이든 당기는 동작이든 무게를 잡고 있는 이 손목의 역할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목은 무게의 저항과 힘의 저항을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프레스 동작에서도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야지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 수직으로 받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 굳어 있으면 저항의 방향은 수직인데 힘의 방향은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당기는 동작에서도 손목은 자연스럽게 갈고리랑 쇠사슬이라고 생각해서 힘이 빠져줘야 되는데, 꽉 잡는다든지 뭔가 너무 긴장을 하면은 이게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목의 역할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척척축골이라고 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보통 손잡이가 이렇게 약간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조금 더 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당기면, 잘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4가지 정도로 풀업에 관련된 팁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제가 실제 필드에서 지도하면서 느낀 점을 좀 취합해 봤고, 실질적으로 당장 해보셔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추려봤기 때문에 오늘 당장 센터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